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2024년 4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가 만나는데 의제를 꼭 정할 필요가 있냐, 이런 사설이 나왔습니다. 아주 현안 사설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는데 의제를 정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뭐 최상병을 넣으라느니 무슨 특검을 넣으라느니 별별 희한한 지금 장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제를 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만나달라고 지금 할 때는 언제입니까? 에? 만나달라고 8번, 9번 액을 복권할 때는 뭡니까? 지금 의제 정하고 뭐 정하고 하는 거는 바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전으로 지금 그러는 것이란 걸 그래서 의제를 설정하자는 건데, 대통령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인데 그런 작전에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조선일보 사설자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을 위해서 양측이 23일 실무회동을 했으나 회담 날짜를 못 잡고 40여 분 만에 헤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들 웃기는 자들이죠. 왜? 지금 영수회담은 만나만 달라는 건데 만나서 우선 물꼬를 트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8번이나 만나달라고 애월복권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뭡니까? 지금 피의자입니다. 범죄 혐의자입니다.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선거법도 재판하고 만약에 여차하면 바로 구속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잘 알 텐데, 주위에 있는 자들은 이자가 대통령 된 걸로 지금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범죄 혐의자가 무슨 의제를 대통령한테 정하자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뭐 특검법이니 뭐니 뭐 25만 원씩 국민들한테 포퓰리즘 베네수엘라식 아르헨틴식으로 나눠주자는 등 대통령을 완전히 그런 식으로 휘몰아쳐가지고 돈을 25만 원을 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인플레가 생겨가지고 대한민국 완전히 경제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러면 국민의 원성이 더 커지면은 결과론적으로 자기들이 좋으니까 머리를 아주 더럽게 쓴 겁니다. 의제를 정하자? 대통령에게 의제를 정해가지고 하자? 1개 얻으면은 2개 뺏으려고 그러고 3개 뺏으려고 그러고 나중에 불을 태웁니다. 절대 태움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의제에 대한 것도 양측 입장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의제를 갖다가 토론하거나 무슨 실무회담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실무회담자들 그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뭐 대통령실에 있다고 실무회담에 나가는 자들이 그 머리가 다 좋은 줄 아십니까? 현실 정치에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해놨습니까? 대통령을 잘 보좌를 해야지. 어저께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가니까 이제 좀 든든합니다. 무슨 이 관료 출신들이 비서실장 한다고 무슨 거기서 무엇들 했는지 모르겠어요. 2년 동안. 시민사회 수석이란 자가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 마포에서 하다가 홍성인가 어디 내려가서 당선은 됐습니다마는 강모 수석이라고,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사람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이란 것은 그래도 뭔가 현실 정치를 하려면 다양성 있게 연락도 취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인심을 잃고 대통령한테 누를 끼친 겁니다. 시민사회 수석이란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서 분노가 지금 얼마나 널브러져 있습니까? 시민단체들이. 시민사회란 걸 알지도 못했던 자가 말이야. 시민사회 가지고 이런 유의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대통령 비서실에 있었다. 이건 반성해야 됩니다. 이제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서실은 정치하는 데가 아니다.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비서실은 정치하는 데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고
거기서 뭐 말을 하고 이 말 저 말 하는 데가 아닙니다. 어저께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말, 비서실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는 곳이다. 아주 좋은 말을 어저께 했습니다. 이제 좀 비서실이 확 달라질 것 같습니다. 비서실이 달라져야 대통령이 운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비서실장이 아주 잘 적재적소에 어저께 처음 딱 그냥 마음에 맞는 분이 들어갔다. 늘 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실무회동을 하는데 뭐 날짜를 못 잡았다느니 의제 설정을 못해. 무슨 놈의 의제를 설정합니까? 처음에 만나서 인사하고 차 마시고 커뮤니케이션 벽을 딱 허물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의제고 뭐고 실무회동이 있는 거지.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하고 해병대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이 해병대 상병 특검법 수용하라는 건 완전히 이 대한민국 행정부 내부의 이 군계통을 갖다가 완전히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군의 지휘 통수권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기 위한 못된 의식구조를 가지고 여기 달려드는 건데 왜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자기들이 이 촛불이고 뭐고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이 극좌파들은 동원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때 국가가 혼란해졌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됩니까? 군사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혼란 지경에 빠지고 이 거의 빈사 상태로 만들어 이 들어간 데모라든가 이 집회라든가 악랄한 이 반대심이 반정부 심이 데모를 할 때는요 진압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국가 안정 국민들을 위해서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말이죠 적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대치전선에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 이 생활이 절대로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군도 동원될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을 최정점에 있는 자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군을 와해 붕괴 내지는 흐트러 놓기 위한 작전으로 이 최상병 특검법 뭐 만들어 가지고 지금 흔들라고 합니다. 이게 해병대 상병 특검법 이걸 특검이나 할 성질입니까 이게? 이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이 공작하는 이것은 전부 정치 공작의 일환입니다. 이게 전 국민의 1인당 25만 원 지원 이걸 갖다가 하는 이유가 뭐냐? 인프레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경제 질서가 개단에 지금 안 좋은데 스태그플레이션 뭐 인프레 막 그냥 생겨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망가집니다. 그러면 원성이 대통령한테 돌아갑니다. 지금 그 짓을 하려고 그래요. 25만 원 지원하면 그다음에 또 퍼주라고 그럽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자기네들 목표를 도달하는 겁니다. 소위 베네수엘라식으로 가서 그다음에 권력을 뺏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주게 해가지고 당신네들 갖는다 해주고 시민들을 선동하는 바로 이 돈 가지고 국고 가지고 세금 가지고 선전하기 위한 그런 방편을 지금 그들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 야권 추진 법안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라고 한 거 이거는요 대통령 내놔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안 했더라면 이 국기가 문란할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날 일들을 다 거부권을 행사할 그만한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 거부권을 갖다가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국민 사과라는 것. 이 전부 요구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이재명식이 여태까지 살아온 이 무지막지한 돌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이자들하고 회담을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피의자, 피고인, 국기를 문란시키는 이런 자들을 우리의 북한, 김일성, 김정일을 폄훼하지 말라. 중국, 공산당, 중국을 찝쩍거리지 말라. 무조건 중국한테는 쎄 감사하다고 절해라.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온 언론들이 3, 4일 뒤에 아주 한국에 영웅 났다고 이재명 하니까 이자가 이제 중국 믿고 끄떡끄떡 까불고 있는데
절대로 이자하고는 회담을 해서는 남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놓이긴 놓이지만 그래도 정진석도 모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서치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에는요, 통과돼서는 안 될 법안도 많은데 어떻게 대국민 사과를 하느냐, 조선일보가 사설자가 딱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는 김건희 여사 특검도 영수회담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영수회담에 의제로 올립니까? 솔직히 말해서 영수회담이란 말 자체도 듣기 싫어요. 영수회담이 야당 대표가 되면 야당 대표 다 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야당 대표가 야당 대표면 다 야당 대표입니까? 야당 대표가 야당 대표스러워야 야당 대표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범죄 피의자. 그것도 한 개입니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그것뿐입니까? 또 많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교사 혐의, 많지 않습니까? 이런 피의자를 갖다가 자기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방탄을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방탄을 2년 열을 갖다가 방탄하면서 이 국가를 갖다가 아주 혼란지경으로 빠뜨린 자들이 이번에 투표 선거 공정했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말이 많다는 것, 사전투표에 대해서 말이 많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투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런 걸 지금 정부에서 해나가야 되는데 선관위가 아마 무슨 제도를 좀 한번 검토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긴 들리는데 선거가 그러면 토탈 3일이 돼야 됩니까? 무슨 총선이 3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사전투표 하는 거 이거는 외국에서 하는 모델을 보십시오. 똑같아야 된다 이거야. 이 투표하고 투표 모든 게 정투표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양식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지금 언론에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걸 검토를 아주 조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저런 거 그런 것을 더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국가의 그 제도의 완성,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전체주의에 준하는 국가를 파괴하고 정부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만나자고? 만날 필요 없어요. 급한 쪽은 이재명입니다. 만나자는 건 사법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만나자는 건데 거기에 또 대통령이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비서실이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비서실 아주 개편 잘했습니다. 비서실장 안 바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저께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간 거는 그나마 이제는 믿을 수 있다. 국민들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거부권 행사한 법안 중에 정말 악법들을 갖다가 이 거부권을 했는데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는 저런 자들하고 무슨 협상을 합니까? 그리고 영부인 특검을 하자. 영수회담 의제로 올리자는 자들하고 어떻게 왜 협상을 해야 됩니까? 민주당 영수요? 이재명이가 영수입니까? 범죄 피의자하고 만나서 하는데 왜 이렇게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인원수 많이 됐다고요?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몇 명 더 많은 겁니다. 한번 하자 하고 딱 이게 사직생으로 나가야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사직생으로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입장에 놓여 있는 분입니다. 사직생, 죽기를 각오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대로 나가면은 반드시 저들은 굽히게 돼 있고 이재명은 사법부의 사법심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또 대통령 권한을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가를 그렇게 혼란지경에 이르게 하고 아주 지금 이 적과에 지금
대체하는 국면에 있는데 대한민국을 완전히 분쇄하려는 자들,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국가 파괴라든가 국가 기강을 계속 허물어뜨릴 때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발동돼야 되는 게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최해병 특검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군대 기강문란, 군대에 대한 신뢰를 전부 엎어버림으로써 이걸 빌미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위 그들의 그 폭력 행위에 대해서 여기서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때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군 고유의 특성을 갖다가 파괴시키기 위한 공작의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저는 합니다. 절대로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강경파들이요, 총선 민심을 강조하면서 최해병 특검은 영수회담에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나변에 있는가, 이걸 꿰뚫어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제의 싸움에 갇히게 되면 영수회담 할 필요 없습니다. 딱 끝내버리십시오. 네. 이 영수회담, 솔직히 영수회담이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야당 대표 미팅 이 정도로 하십시오. 무슨 영수입니까? 그가 영수입니까? 대한민국을 국가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어떤 기강을 문란시키는 그런 자가 야당 대표가, 그리고 방탄 대표가, 그게 어떻게 야당 대표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맞는 다 야당 대표입니까?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에 헌법 정신을 받아야, 똑같아야, 시스템이 같아야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게 제대로 된 정당입니까?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적 정당입니까? 그런 자들이 다 쳐내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친명 찐명으로 이름도 성도 모르는 자들 톡톡 대장동 변호사 여기 공천 저기 공천, 또 누구 이름도 성도 몰라, 김준혁이 김말란 박사 역사를 갖다가 왜곡한 자를 그대로 하고, 뭐 보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그게? 그런 자들하고 협상을 하는데 무슨 영수회담입니까? 영수회담이란 말 징그럽습니다. 그건 영수회담 아닙니다. 그거는 야당 대표 회동 이렇게 정도로 거기에 테이마에 맞게 바꾸십시오. 그 문항부터, 이 대문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의제 가지고 싸움에 갇히게 되면 영수회담이라는 뭐 말 자체, 야당 대표하고 회담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런 걸 느끼게끔 해주고, 무조건 나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대통령 만나달라고 9번이나 8번이나 빌 때는 언제입니까? 사정할 때는. 이제는 선거에 좀 이겼다고 막무가내로 탄핵시키니 뭐니 위협 협박을 하는데 그게 맘대로 될 줄 압니까? 그게 맘대로 안 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투표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바로 이 윤석열 정부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좀 민심이 좀 동요돼서 선거 결과가 뭐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나왔다고 이 국가가 엎어져야 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도도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통 정부가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줘야 됩니다. 원래가 이 야당 회담이란 거 그렇게 만나자고 하면 의제보다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만나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재명이가 그날 밤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만나기로 했으면은 두 사람 의사 만나서 소위 소통을 하고, 대통령의 말도 들어보고 야당의 말도 이렇게 들어보면서 서로 이렇게 얼굴을 익히고 차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3차 회동, 4차 회동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애환을 얘기하고 국가를 얘기하고, 이렇게 돼서 신뢰성이 야당 대표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때 가서 의제 설정이라든가 이런 걸 합리적으로 해놔야 되고, 항상 의제는 정부 주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1위입니다.
야당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야당 국가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대선 끝나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대한민국 정통 정부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게 야당 아닙니까? 지금 두 사람이 말이죠. 대통령 취임 후에 한 번도 안 만났지 않습니까? 안 만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사법 처리 대상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것도 한계 혐의도 아니고 정치범도 아니고 옛날 문재인 시대부터 문제를 걸어서 사법 심사를 받고 조사를 받아왔던 대장동, 백현동 뭐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성남 FC 예? 모든 게 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덮어둔 거 수사를 그냥 해 나가는데 수사 협조가 안 된다. 수사가 협조가 안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힘들게 된 이유는 그가 말한 법과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를 뽑았는데 그럼 법과 원칙대로 하면 문재인과 이재명 이런 자들을 갖다가 적폐청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자들한테 이번에 선거에서 당한 겁니다. 그게 민심으로 돼버린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외쳤습니까? 적폐청산을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적폐청산을. 아니 탈원전한 것도 자기 마음대로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 최고의 국가 수출도 하는 그런 원자력 산업을 하루아침에 싹 없애버리고 이것만 해도 범죄 행위 중에 범죄 행위입니다. 예. 그 다음에 9.19 군사합의. 아니 자기네 군인들한테 훈련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이 군권 통수권자로서 말이죠. 대한민국을 갖다가 약화시키고 북한에 복속시키기 위한 그런 음흉한 흉계가 그 안에 있는 거 아니냐. 도보다리에서 USB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건네준 게 내용이 뭐냐. 지금 그리고 북한 앞에 있는 그 우리의 그 강고한 초소들 이 말이 초소지 그냥 초소가 아닙니다. 다 상대방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초소 13개를 파괴해버리고 이 우리 국가 동력을 파괴해버리는 이 적과의 이런 싸움에서 이런 걸 파괴해버리는 것. 이 문재인이 문제가 많다는데 그러면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주든지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게 하든지 적폐청산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법과 원칙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법과 원칙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 뭐 증거인멸도 많이 되고 막 다 이렇게 했지만 왜 수사를 안 합니까? 해수부 공무원 피살되고 불에 태워지고 경우라든가 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기순한 사람을 뭐 한 4, 5일도 안 돼가지고 북한으로 압송해 보내버린 거라든가 우리 이런 거 대통령께서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조사를 하려면 적폐조사가 돼야 되는 건데 왜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꾸로 당하고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이 자유우파가 당해야 됩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이 당해야 됩니까? 중국한테 쎄쎄하라는 자한테 왜 당해야 됩니까? 우리의 북한 이런 자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야.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으니까 지금 두 사람이 만나야 된다.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국정 현안이 지금 두 사람이 만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의회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면 만나야 된다 하면은 그건 우선 사람이 만나고 물꼬를 트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흘러야 되는데 이 자들은 강탈하는 시구예요. 내놔 대통령 물러나 바로 곧 나옵니다. 지금 정부하고 여야가 다음 달 연금 개혁안 처리를 시도를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이 역격화하는 가운데 중동 전쟁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설자는. 전부 두 사람이 만나야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수 있는 의제들인데 그거는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라는 이재명이라는 자가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해야 물꼬를 틀 수 있는 건데 이걸 사전에 뭐 지가 대통령입니까? 지가 뭐예요? 의제 우리가 말하는 의제를 조율해라. 뭐 강탈 점령군이에요? 지금 하는 행동은 이재명은 점령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자존심이 없습니까? 이건 국가인데.
국가의 수반 국가 원수한테 정말 싸가지 없이 말이죠. 그게 뭐냐 이거야. 의제 설정하라니 뭐 하라니 말이야. 영부인 특검하라니 최상병 특검하라니 그거는 꼭 받아야 되는 거라니 압박하고 하는 게 이게 무슨 공갈 협박범입니까? 뭡니까? 이런 회담을 하면 국민들이 지금 있는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굴욕을 느끼면 안 됩니다. 이런 야당 이게 야당이 이게 정상적인 야당입니까 이게? 야당 대표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범죄 피의자 야당 대표 돼도 되는 겁니까? 한 개도 아니고 혐의가 10개 아닙니까? 7개 건수에. 사람이 주제 파악이 돼야지 말이지. 뭐 자기가 무슨 그 어나더 정부입니까? 망명 정부입니까? 망명 정부 수반이 이재명입니까? 무슨 협상을 그렇게 합니까? 그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 대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한다. 이 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응해야지. 이자들이 이게 무슨 뭐 점령군처럼 말이야.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정말 우라통이 터져서 정말. 아니 이재명이가 그랬잖아요.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면 만나서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의제에 묶이지 않고 소통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의제를 가지고 가면 조건을 걸고 가면 그건 점령군입니다. 대한민국 정통정부가 점령군하고 협상을 해요? 다시 선거하자고. 다시 선거 한번 해보자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이렇게 서로 개진하고 나누다 만나서 웃고 차도 한잔 마시고 커피도 마셨다가 홍차도 마셔보고 또 생강차도 마셔보면서 이렇게 여러 번 만나보다 보면 서로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함의가 생기고 공감이 생기고 하면은 거기서 국가 그 테이마를 갖다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협치의 길이 그렇게 열리는 거지. 허심탄회하게 의견 나누고 만나다 이렇게 보다가 협자가 뭡니까? 코 아닙니까? CO 코퍼레이션 협력 그 길이 열리는 건데 이거는 협박이야. 공갈이야. 어디에 저 국가 원수에게 협박 공갈을 하고 있어.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의제 조율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그거는 협치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점령군이 내놔라 조건 이거 해 안 그러면 엎어버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건 뻔한 거죠. 어렵게 얘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절대 의제 조율 같은데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다만 일단 만나서 대통령이 또 만나다가 딱 판단을 해서 정무적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할 때는 단호하게 우리 국민들 일어납니다. 네. 국민들은 대통령 편입니다. 대통령이 좀 법과 원칙대로 하셔야 되는 대통령이 안 했으면 이 지경에 도달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잠시 마음이 허탈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이렇게 벗어났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총선 민심으로 화해진 거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편이에요. 점령군적인 저런 자들의 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일개의 사당이라는 사당화되어 있는 저 이재명당 사당화되어 있는 사당화당이라고까지 지금 이미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사당 대표에게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전하는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